박 대통령 측의 법률 대리인의 입장 그리고 국회 소추위원회 입장 모두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청한 최종 변론 연기 신청이요. 내일 변론에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3월 13일 이전에는 선고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누차 언급했지만은 3월 13일 이내에 충분한 심리가 다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재판을 위한 그런 심리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은 3월 13일 이내에 선고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공정한 그런 충분한 변론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미리 3월 13일이라고 못 박아가지고 그렇게 끼 맞아가지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증거조사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시간 끌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7인 재판관 체제에서 나오면 이것도 또한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충분한 그리고 현재 사실상 그 헌법재판소가 그 고리가 생겼을 때는 헌재 소장 같은 거는요, 국회나 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그 헌재 소장이 고리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보충하라, 임명하라는 그런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는 그 공석이 된 그 헌법재판관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헌재 나름대로 왜냐하면 구인의 구성된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을 권리가 국민들에게는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정원을 다 채우는 것도 헌재 스스로도 자구적인 그런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점도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또 인준청문회를 열어야죠. 인준 대상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아니 그런데 사실은 헌재 소장 나갔을 때 그때 재빨리 그렇게 건의를 했더랬으면 지금까지 충분한 기회가 저는 알겠습니다. 주어졌다고 봅니다. 자, 지금 이제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 내일까지 밝혀달라 이런 얘기도 헌법재판소가 했죠. 그죠? 예. 출석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현재 나가가 출석할 계획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존 입장을 변화하는데 내일까지 그냥 가부간에 알려달라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어떤 면에서 지나치다고 보십니까? 아니, 단 하루 만에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 물론 신속한 재판, 국정공백 최소화하려는 현재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기존의 방침을 확 바꾸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단 하루 만에 가부간의 결론을 내달라 하는 것은 너무나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근데. 말씀하세요. 예. 근데 이게 대통령 출석 문제가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가만히 있다 갑자기 내일까지 그거 알려달라 이런 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단 하루 만에 한 며칠이라도 시간 여유를 줘야 될 건데 단 하루 만에 그냥 알려달라고 한 거는 그거는 재판 진행에서 좀 그렇습니다.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다. 그러면은 안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저희들 보는 기존 방침의 변화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만일 안 나오게 되면은 최후 진술을 서면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나요?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런데 이제 서면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는데 본인이 출석할지 서면으로 대신할지 그거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리고 이 대통령이 출석했을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질문하는 문제가 이제 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재판부나 소추위원이 박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 이렇게 재확인을 했고 국회 소추위원단도 대통령이 출석하면 1시간가량의 신문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 소추 측과 헌재에서 그 신문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언론 인터뷰가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원래 이제 형사재판에서는 최후 진술 때 질문을 하지 않는 건데 이것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헌재 측의 의견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존의 형사소송의 최후 진술 그것과 비교를 해가지고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와 헌재가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언론 인터뷰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연히 대통령 변호인단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질문과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무슨 대통령이 최후 변론만 하는 조건으로 헌재에 출석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도 아니고 예. 헌재와 국회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그런 언론 인터뷰가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과 이의를 하는 데 불과합니다. 근데 서석구 변호사님, 그게 같은 입장을 얘기를 하면 그게 불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제 형사재판에서 최후 진술 때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서로 다르니까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묻는 것이죠. 예, 해석을 묻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증인 신청 어제 대거 또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요. 그리고 고영태의 이 녹취 파일 증거 신청도 기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헌재가 고영태 증인 증거를 각하한 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문제는 고영태 증인 녹음 파일을 그 증거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타연학 사유와 무관하다.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듣지 않겠다. 그리고 또 그 말고도 20일 날 증인이 그 불출석하는 사유가 22일 날 귀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로만 소환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기각되고 해서 사실상 헌재가 그동안 3월 9일 선고 예정이라고 국회 소추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하자 언론이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하고 4월 5월 때선 그렇게 언론이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헌재로서는 심각하게 헌재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했어야 되고 이런 언론 보도의 혼란을 초래하게 한 소추위원회 입장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대통령 변호인단의 중대한 결심에 대해서 무례하다고 강력히 비판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저희들이 무더기로 증거를 기각할 경우에 한해서라는 단서까지 붙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변호인단으로서는 당연히 자위적인 그런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언론과 국회 소추위원장에 대해서는 전혀 유감을 표명 안 하고 그냥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엄청난 그 비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또 헌재가 무더기로 증거를 기각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대통령 이런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헌재가 언론과 국회를 비난하지 않고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서 그렇게 불공평하게 자유적인 권리를 가져까지 무례하다고 강하게 비판해가지고 그것이 언론이 대통령 변호인단 신문이나 TV가 얼마나 비난을 많이 퍼부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로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또다시 이런 교감 의혹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3월 13일 내에 선고하기 위한 그 당시에 대통령 국회 소추위원장의 언론 인터뷰가 요즘도 야당도 그렇고 소추도 그렇고 계속 3월 13일 내에 선고하라 하잖아요. 물론 저희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월 13일 내에 충분한 공정한 심리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선고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충분한 공정한 재판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13일 이후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리 시한을 못 박아 쫓기듯이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그동안의 주장이죠. 지금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은 고영태 녹음 파일의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자기가 사무부총장이 재단에 사무부총장이 들어가가지고 재단을 장악하겠다. 그리고 재단 지금 그 700억을 꽃감 빼먹겠다는 이런 것도 있죠. 또 보면 또 다른 진술에 보면 500억 그것도 뭐 묻는다는 표현도 나오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그리고 뭐 부분은요. 무슨 휴대폰을 뭐 이렇게 한강에 던져버리라는 이런 그 증거 인멸이라든가 뭐 유심침을 뽑아가 버리라든가 그동안 이메일 주고받은 거 다 없애버리라든가 이런 등등의 이 소위 고영태의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보다는 고영태의 국정농단 그리고 국회 청문회 나가가지고 최순실을 갖다가 무슨 권력서열 1위라는 터무니없이 중상모략하고 야당의 박영선 의원과도 장시간 두 번이나 만나고 자 이런 고영태의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듣지 않겠다. 하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진짜 교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헌재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국회와 헌재가 선거기일에 관해서 교감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글쎄요. 근데 왜 교감을 했다고 보시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야당 국회도 3월 13일 내에 끝내라. 그리고 이 야당도 3월 13일 끝내라. 자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북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지금 북한도 그렇게 주장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더기로 기각하고 하는 것도 보면 그래서 우리로서는 물론 이제 헌재 입장이 3월 13일 내에 사실 선고가 지나게 되면 7일 이내는 부적절한 결과를 낳기니까 헌재 입장도 저희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은 너무 그래도 3월 13일 내에 충분히 공정한 심리를 하도록 하는 절차는 취해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로 그래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북한도 지금 3월 13일에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월 헌재도 그렇게 북한에서 하잖아요.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를 북한에서 그렇다고요? 기다리려고 하는 그 대통령 변호인 날 뭐 개별서라고 그렇게 인민재판 하듯이 그냥 계속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